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앞으로 미국의 2년은 세계사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우짜처럼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 않는 인간도 트럼프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에 살짝 놀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노련한 정치 평론가와 언론인들 역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으며,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냉전 이후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가 등장한 이래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런 광경을 본 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기초가 무너지고 국제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국가 주권과 국가 자결권 같은 개념이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시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끝내주기 미친 퍼포먼스는 트럼프의 본성과 기질을 이미 알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계에게도 매일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한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은 논란이 되는 슬로건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런 자연스러운 예상 또는 이미지는 2020년 11월 미 대선 패배와 관련해 트럼프가 언급한 방식, 즉 패배를 받아들인 펜스와 달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을 습격하라고 공개적으로 선동한 트럼프의 혐의로 인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슬로건 중 일부는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의 기반, 베이스 또는 집토끼를 규합하기 위한 단순한 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보여주는 언행들은 놀랍고 걱정스러운 것들의 연속입니다. 관련해서 배경 얘기를 조금 해보면,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는 선거인단 306표를 확보하면서 232표에 그친 힐러리의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6,298만 표를 득표하면서 6,585만 표를 득표한 힐러리에게 많이 뒤처졌었습니다. 하지만 2024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득표까지 모두 다수를 확보하고 공화당을 이끌고 미 의회 양원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 탈환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1기 때 임명한 보수적 우익 판사들은 여전히 미국 사법부의 정점인 미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현상은 역사적으로 온건한 인물들을 제쳐놓은 후 공화당뿐만 아니라 레이건 시절 미국 기준 우파로 이동한 농촌지역 및 교회지역, 그리고 노동계층과 중하위 계층에서의 당의 기반에 대한 지배력을 굳건하게 했다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과 동시에 트럼프와 전통적인 미디어, 그리고 트럼프와 새로운 미디어, 특히 엘리트 억만장자 간의 동맹의 개요 또는 윤곽이 빠르게 구체화되었습니다. 팍스뉴스와 같은 우익 매체가 민주당에 대한 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해 X로 바꾸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어서 다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계 거물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주크버그와 전통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면서 나름 미국에서는 평판이 좋은 신문들, 특히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즈가 합류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진 세계 정부 부분, 즉 3권을 모두 통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과 여론도 통제한다는 인상을 2025년 현재 받고 있으며, 덕분에
트럼프는 자신의 무오류성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거나 누구와 상의 및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해 트럼프는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동맹국이나 파트너의 의견을 무시하며 기관, 조약, 동맹, 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2025년 현재 트럼프가 가진 전례 없고 제약 없는 힘이 권력의 부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력의 부패가 주는 가장 즉각적이고 놀라운 의미는 트럼프의 정치적 사고방식 또는 트럼프 자신의 충동적 행동이나 거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며 동맹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잘 생각된 장기적 전략적 비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근시안적 거래가 미국 정치를 정의함에 따라 적과 동맹 간 경계는 모호해졌으며 합의를 보호하고 재앙적인 잘못된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보호장치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웃자가 보기에 블랙스완과 같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 또는 이벤트가 없을 경우 2025년 2월 현재 목격되는 상황은 모든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뽑는 2026년 미 중간선거, 즉 2026년 11월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2026년 11월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을 넘어 확장하면 2026년 11월에 글로벌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를 억제하고 남아있는 구제 가능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웃자는 봅니다. 존 바코트 글로브 경은 1978년 자신의 책 The Fate of Empire and Search for Survivor에서 제국들의 평균 수명이 250년 정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776년에 독립한 미국은 2026년에 250살이 됩니다. 이상 앞으로 미국의 인연은 세계사에서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